4만 명 기념으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그런 이야기들 제가 이제 속 시원하게 답해주는 그런 코너를 갖기로 했는데요. 사실 저는 약간 좀 부담이 돼요. 뭐 다른 때야 그냥 기대요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뭐 이제 각 잡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주기로 했다. 요거는 이제 그렇게 넘어갈 수 없죠. 그리고 또 충분한 좀 대답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편집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이렇게 뽑아 주셨는데 그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본인 까는 캐칭 과장되기 이르며 아닌데 XX 했고 XX도 했는데 깔깔깔깔 숨 넘어가는 웃음을 깔깔깔깔 한 템포 쉬고 기래요. 맞다 투수들 말이 맞 투수가 이겼다. 투수들 조금 선 넘으려고 이놈의 새끼들 정신 좀 차려 벤. 근데 저는 솔직히 좀 귀여워요. 어떻게든 뭐 내가 하려는 행동 맞춰가지고 이겨보려고 막 이렇게 힘쓰시는 거 보면 좀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겠지? 뭔가 이제 당연히 이제 막 8시간 정도 방송하거나 방송 중을 하는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면서 또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하려는 말 가로채가지고 내가 이겼다. 내가 이렇게 가로채면 말 못하겠지 하면서 자꾸 저보다 한 수 앞서가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제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것마저도 이미 예측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가장 중요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것. 아무도 모르지 않을 텐데요. 제가 굉장히 말을 많이 했어요. 대체 왜 이름을 똘똘똘이로 지으신 거죠? 똘똘이가 커서 그런 건가요? 저는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항상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와전이 또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제대로 제가 설명을 못해서 그런 건지. 일단 똘똘똘이라고 이름 지은 거는 제가 회사 다닐 때부터 그렇게 지어놨어요. 어떤 거냐면 저는 아시다시피 원래 인터넷 생활을 실명으로 했습니다. 정태준이라고 이렇게 제 실명으로 모든 인터넷 생활을 했는데 이제 게임에서만큼은 아무도 아닌 누군가가 되고 싶었어. 근데 이제 똘똘이라고 하면 그 뜻하는 바가 너무나 또 명백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아닌 닉네임, 그러니까 뭐 아무 때나 지은 닉네임, 거기서 이제 똘똘이에다가 똘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똘똘똘을 지었다. 게임에서만큼은 제 아이덴티티를 티내고 싶지 않았어요. 좀 자유롭게 있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정태준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 오버워치 아이디였고 그 오버워치 아이디가 이제 김도님 방송에서 알려지면서 제 방송 닉네임이 똘똘똘이가 된 거죠. THORNX는 그냥 제 아이디, 그냥 쓰는 아이디죠. 아이디까지 정태준을 할 수는 없잖아. 그거는 아이디까지 정태준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원래 그거는 제가 거의 중학생 때부터 쓰던 그냥 아이디였어요.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끌었던 어그로 중 가장 크게 성공한 어그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방송 관련 제외. 방송 관련을 제외하면 제가 어그로를 끈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방송 관련 제외한다면 스트라이다 타고 일본 여행 간 거, 그게 제일 크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인터넷상에서 유명해지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거를 근데 어그로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뭐 어그로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어그로라는 말 자체가 저는 부정적인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종이었던 것뿐이죠. 어그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안에 있어서 어그로는 뭐냐면 사람들을 약간 불편하게 만들어가지고 관심을 유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좀 동반돼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관종도 긍정적인 건 아닌데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뭐 관종인 거 어쩌겠어요. 관종이 아니었다면 뭐 일본 여행 갈 때 뭐 한복 입지도 않고 그랬겠지. 근데 저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관종이 다른 사람이 야 너 관종이네? 이러면 이제 부정적인 건데 내 스스로 관종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거로 생각해요. 아 나는 관심 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 관심 많이 가주세요. 이거는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 새끼 관종이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욕이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거는 아까 위에 질문에서 답했던 거고, 어쩌다가 관종 종류가 되셨나요? 근데 관종이라는 게 전 관심 받는 게 진짜 재밌거든요. 사실 안 그런 사람 있을까요? 관심 받는 거가 안 좋은 사람? 이게 전 세상 살아가는데 그냥 필요한 거라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어떤 관심을 받고 관심을 주고 이런 부분인데 저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티내고 싶어요. 그냥 은근슬쩍 저 관심 가져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관심 받는 데 있어서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제가 관심 받고 싶다는 거 인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런 부분 있잖아요. 내가 관심 받으려고 노력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관심을 주네. 이렇게 관심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고, 저 관심을 좀 주세요 해서 관심 받는 사람이 있는 건데, 전 후자인 거죠.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이제 자동차에다가 시계 차고 핸들 딱 잡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는 그런 이제 종류가 전자일 거고, 저는 이제 막 봐줘 이러면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종류일 거고. 게임 직종에 관심이 많은 취준생입니다. 기획자를 하셨었다고 알고 있는데 기획자를 어떻게 하시게 되셨고 처음 게임 관련은 어떤 분야로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또사람 방송 보고 대마시아 샵에서 얼주랑 커피 주문했는데 괜찮더라고요. 자주 이용하겠습니다. 게임회사 관련 질문들이네요. 게임회사에서 게임 만드셨을 때 즐거웠는지 혹은 내가 정말로 원해서 게임회사 입사했는지 궁금합니다. 게임업계 쪽에서 일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영남지였다가 어떤 계기로 게임업계에 발을 들이게 됐냐. 게임 관련 썰을 푸시다 보면 게임에 대한 관련된 지식이 많으셨는데 게임돌이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기획자시라 많은 게임을 연구하신 건가요? 영화 관련으로 장래를 꿈꾸다 게임 관련 직업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이제 일단은 게임 회사는 일이라서 한 겁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대학 생활에 이제 적응을 못했어요. 잘 이건 아니다, 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사건도 있긴 했죠. 이제 그래서 자퇴를 한 대신에 이제 취직을 하기로 했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게임에서 다니고 있고, 아는 사람들이 게임에서 다니고 있는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어릴 때부터 이제 꿈 중에 하나가, 그리고 어릴 때도 이제 뭐 찌끄루 같은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게임 만드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 게임을 또 좋아하니까, 사실 게임 개발자, 게임 제작자가 되기로 원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일 겁니다. 나 게임 좋아하니까 게임 만들고 싶다. 아마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나도 게임 만들고 싶다. 이런 게임 있으면 좋을 건데 내가 이런 게임을 직접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게임 만들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게임 회사가 있으니까 일하러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해요, 이 일에 있어서. 근데 이제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모든 일은 일로 하면 다 힘들고 재미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일이니까. 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면서 돈을 버는 행위. 그게 저는 일의 어떤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일인데도 재밌으면 천직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하는 게 제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재밌으니까. 3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방송할 때마다 재밌긴 해요. 약간 현타 올 때도 꽤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 게임에 관련된 지식이 많은데 게임돌이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기획자라서 따로 분석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굉장히 그냥 분석적으로 보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그냥 습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반대로 생각해서 열등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의 어떤 흠집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거 만든 사람들도 완전 무결하지 않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출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약간은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게임을 만들었을 때 즐거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처음에는 엄청나게 괴로웠어요. 근데 이제 즐거운 게 제가 게임을 만들고 있어서 즐겁다기보다는 제가 한 일이 잘 되었을 때 정말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게임을 왜 못 만들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구나,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게임 회사를 다녔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프로젝트가 좀 잘 되고 있었을 때는 내가 한 일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거에서 더 큰 즐거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성취감 맛봤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최고였어요, 저는. 그리고 영화 관련으로 이제 장래를 꿈꾸다 게임 관련 직업으로 바꾸게 됐다기보다는, 영화는 항상 제 어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게임에서 다니면서 이제 뭐 촬영하고 뭐 이제 그런 거죠. 요즘으로 따지자면 뭐 이제 직장인 하면서 뭐 브이로그 올리는 약간 그런 겸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지 뭐 바꿨다라기보다는 그냥 제 꿈 중에 하나였던 거고. 근데 이제 별로 노력하지 않았죠. 그걸 실제로 일로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저는 영화를 그냥 좋아했을 뿐입니다. 취미 영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무인도 갈 때, 그때는 이제 그냥 백수였는데 뭔가 적당한 타이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 지금 뭐 독립영화 같은 거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러니까 영화감독 지망생으로 이렇게 되었던 거죠. 그냥 백수라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방송이면 어떤 포장이 중요하죠.
예전에 얘기됐던 것 같은데 그 결말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시청자들과 함께 기획한다는 게임 제작 스토리는 결말이 어떻게 됐나요?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죠. 나름 기대 중이었는데 던전 트롤의 개발 진척도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과거에 한창 개발발이 방송할 때 속도의 4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고 까먹고 있는 게 나을까요? 까먹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던전 트롤 언제 완성되나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완성되는 시점이 9월에서 10월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계속 개발 중에 있고요. 한번 완벽하게 지금 처음부터 완전 토대부터 지금 뒤엎어서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고 있고 게임성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봤던 게임이랑 좀 모양은 비슷하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될 거예요. 개발비는 어디 있냐고요? 제 지금 통장에서 계속 나가고 있죠. 좀 힘들어요, 솔직히. 지금 원래 3개월짜리 프로젝트가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좀 눈물 나긴 합니다. 사람 쓰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막 이런 것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준비해뒀습니다. 지금 뭐 구현된 게 예전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는데 만들고 있다는 거. 일단 UI가 굉장히 좋아졌죠. UI를 좀 비싼 걸로 사가지고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에디트한 장면이고 뭐 레이어고 타일 찍어가지고 스테이지 만들 수 있고 굉장히 예전보다 좀 정리가 많이 된 느낌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에디터들 이렇게 있고 지금 이 구현된 게 뭐 이런 식이에요. 약간은 그 정리가 많이 됐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예전보다 좀 깔끔해지는 느낌. 그러니까 이 깔끔함을 위해서 아예 갈아엎었거든요. 이것도 아직 만들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리고 핸드폰 원래는 이제 PC만 지원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모바일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모바일도 양쪽으로 볼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로비인데 지금 좀 썰렁합니다. 지금 발도 파묻혀 있고 이거는 그냥 지금 옮겨만 놓은 수준이에요. 어쨌든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는 중이고 제가 목표하는 바는 뭐냐면 이걸로 뭐 돈을 벌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뭔가 진짜로 토대부터 기획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관여한 게임이 사람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거 그게 제가 원하는 제일 큰 부분이고 누군가 이거 하면서 와 진짜 재밌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이었고 게임에서 다니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느꼈던 갈증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상업적으로 어떻게 잘 될 수 있게 한다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또 본업이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기다려달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네요. 성공한 방송 전문가보다는 어떻게 보면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또 예전에 그 던전 트롤 강점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방송하면서 또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게임을 또 팔아먹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제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될 거고 패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구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근데 그거를 방송하면서 같이 할 수도 없다고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원래 목표 자체가 여러분들과 같이 만드는 이제 그런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플레이가 가능해졌을 때 한 번 더 배포할 수 있도록 이 말만 지금 한 4번 넘게 한 것 같은데 근시일 내에 배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토리 중심 게임에서 모든 자막 등 글자들이 굴림체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뭐 저는 이제 실제로 경험해봤는데 원래 초창기 EA에서 나온 모든 게임들이 굴림체였습니다. 막 플레이도 막 굴림체고 막 모든 게 다 굴림체였는데 솔직히 뭐 처음에 거슬리지 나중 가면 뭐 그냥 글자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또 울삼님의 게임 플레이는 주로 개발자 시점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게 특색인데 이걸 좀 더 정규 컨텐츠화 하실 생각이 있나요? 리몰드 하자. 채널을 더 많은 대마시안 샵 제품 컨텐츠에 대한 얘기네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개발자 시점에서 플레이 한다기보다는 그냥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시점이에요. 게임 불감증 걸려있는데 게임을 플레이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불감증 플레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뭔가 게임에서 새로움을 느끼기 힘들어진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플레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불감증 걸린 상황에서의 플레이. 그러니까 뭔가 제가 감흥을 느끼려면 다른 부분을 제가 억지로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정규 컨텐츠화 한다고 친다면 어떻게 보면 유튜브 각을 어떻게 잡느냐, 그건 항상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게임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그거를 좀 더 이제 강조를 하면 되겠죠. 똘삼님 채널에 더 많은 대마시안 제품 리뷰 영상을 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으로 컨텐츠 제작 가능하실까요? 이건 대마시안 샵에서 저한테 이제 뭐 보내주시면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붉은 파티 또 하나요? 글쎄요. 뭐 언제든 하겠죠 뭐. 붉은 파티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이건. 음식 만들면서 설명하실 때 되게 재밌고 멋지시던데 홈쇼핑 쇼호스트는 생각 없으신가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홈쇼핑 쇼호스트. 약간 제가 관심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제가 팔라고 한다면 제가 약 잘 팔면서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근데 대마시안 샵에서 온 제품들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쇼호스트처럼 진행하는 부분이 있긴 하죠. 안녕하세요, 회크리트입니다. 회색돌이2 코멘터리 방송은 생각 없나요? 일단은 이거는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예전에 회색도시 1 때 제가 이제 진행을 해봤었는데, 이 게임을 제가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게임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마음대로 진행한 컨텐츠고, 그래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회색 도시를 대표하는 얼굴로 제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련인들을 섭외할 수 있다면, 이제 그럴 준비가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혼자서 하는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분들은 베리드스타라는 게임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곧 출시될 겁니다. 베리스타즈. 홍콩 몬센 리마스터는 언제 하시나요? 앵그리브 더 안 하시나요? 콜라킹 시즌 2를 언제 할 거냐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 뭐 사진첩 정리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한 번씩 풀어볼 만한 컨텐츠인 것 같고요. 뭐 이거에 언제나 제가 화가 나 있으니까 새로운 어떤 물건이, 제가 관심 가는 물건이 들어온다면 하게 될 것 같고, 사람들 모아서 하는 그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요즘 부담스럽긴 해요. 일단 광주에 와 있잖아요. 코로나 시국도 있고, 캠핑이나 다른 야방 컨텐츠, 캠핑 간다 해놓고 안 갔네. 근데 또 약간 시국이 또 하수상한지라 이런 것들은 좀 상황이 좋아지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도 방송하실 생각? 무인도에서 방송이 안 될 것 같아요. 되는 무인도가 있으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똘CC 혹은 똘CC가 유튜브 컨텐츠로 괜찮을 것 같은데 상시 개최 중입니다로 넘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똘CC 굳이 저는 그 급 같은 걸 나누고 싶지 않아요. 약간 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긴 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신다는 뭐 그런 증거이기도 하고 한데, 갑자기 그거를 뭔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뭔가 굉장히 제 온갖 기괴한 장면들이 다 모여있는, 어떻게 보면 끔찍함의 집합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두려운 거죠 뭐. 근데 이제 그거를 뭔가 딱 아시겠죠? 설명할 수 없어요. 솔직히 설명을 못 하겠어요. 설명할 수 없는데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그런 느낌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떤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광기의 공식화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광기 인간관악기 이 소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소리를 어떻게 낸다고?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 감정과 이제 그때 상황이 섞여야지 이제 나올 수 있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막 이렇게 시켜서 하면 안 돼요. 이게 막 이렇게 막 흉내 내는 것처럼 되는 거지. 그때 어떤 그 감정, 복잡 미묘한 그 페이소스가 묻어나는 소리는 안 나온다. 사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방송은 어떤 그 방송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 이제 나온 소리입니다. 직접 담근 전통 소주 보냈던 똘초장입니다. 지금 2회차 담그면서 방송 보고 오신 다른 똘초장도 만나서 한 개 담그고 있는데, 근데 가서 하는 거면 제가 나갈 자신이 없어요. 담그고 싶긴 하지만
직접 뭐 증류기 같은 거 다 또 마련해가지고 만든다면 좀 힘들긴 하겠네요. 수제 맥주 만들 때 킬주도 한번 만든다고 하는데 언제 한번 만들어 주시나요? 정말 술이 되는지 궁금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고 해봐야겠네요. 주류를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와인이나 막걸리 만드는 컨텐츠 작년부터 입덕해서 방송국과 똘튜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술 만들기 컨텐츠는 장기적으로다가 여러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롤토체스에 빠져가지고 이런 스페셜한 컨텐츠가 좀 미진한 측면이 있는데 각 많이 잡아볼게요. 유튜브도 4만명이나 됐는데 칵테일도 만들어 먹어보고 지금까지 살면서 무인도 TV 프로 출연도 하시고 국토종주 기부, 주식방송, 게임 개발, VR 국대 등 여러가지 많이 하시고 또 이루셨는데 앞으로 목표로 가지고 있는 게 또 있나요? 현재 웬만한 스튜디오급의 집에서 거주 방송을 하신 나중에 더 확장하시거나 예전에 언급했듯 지방에 농지 사서 지인 스트리머랑 농장 가실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앞으로의 어떤 컨텐츠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네요. 하고 싶은 컨텐츠라고 한다면 지금도 벌려놓은 게 많긴 한데 항상 제 컨텐츠가 좀 추구하는 바가 어떤 거냐면 제 자신의 어떤 개선이 되는, 그러니까 저는 무력하게 생각한다면 전 사람이 안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고여갈 뿐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무력한 부분도 있고 한데 제 스스로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다이어트라든지 기타라든지 뭐 운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킬들을 늘리고 그것들을 여러분한테 컨텐츠로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긴 한데 그게 사실 또 그 컨텐츠로서 어떤 재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좀 고민되긴 해요. 뭐 일단은 그 기타 치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입장에서 재밌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컨텐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스스로 어떻게 보면 발전하는 뭐 그런 성취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재밌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거 할 때마다 이제 시청자 수가 줄어드니까 저희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러면서 저는 이제 별로 신경 안 쓴다. 어차피 신경 안 쓴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목표가 있다면 이런 컨텐츠를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재미를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조금 더 즐겁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게 궁금하긴 해요. 어쨌든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컨텐츠의 방향이고 제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히 이제 뭘 하나를 정해놓고 앞으로 뭘 하겠다라는 큰 플랜은 없긴 한데 아직도 저는 성장 중이라고 생각해요. 적은 나이도 아니고 많은 나이도 아니지만 계속 성장하고 싶어요. 제 스스로가. 그리고 그거를 컨텐츠 하고 싶어요. 몸무게는 확실히 성장했죠. 그러니까 돈 벌어서 뭐 다른 직업이라기보다는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 방송인이 저런 느낌이라 생각하거든요. 변신 마법 소녀 같은 느낌입니다. 매화 어떤 다른 캐릭터가 되는 거지. 원래 이제 변신 마법 소녀들이 그렇잖아요. 변신하고 나서 뭔가 갑자기 뭐 어떤 거에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하면 제가 하고 싶은 모든 대부분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게 전 좋아요. 엄청.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도 몰랐던 저 자신의 어떤 다른 모습 같은 것들 또 발견하는 기회가 되고 엄청 흥미롭습니다. 저는 그래서 방송하기 엄청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저는 WCG 출전기나 백병원 건축기, 다이어트 도전기, 대하빌 900% 도전기처럼 똘사님께 무언가 주제를 갖고 장기 도전 컨텐츠를 하실 때 가장 방송 보기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송이 잘 없기 때문이랍니다. 혹시 지금 진행 중인 매일운동 프로젝트 외에 계획 중인 다른 장기 도전 컨텐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뭐 기타라든지 레이싱, 운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다이어트, 헬스 이런 게 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미미하네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뭐 이런 이런 밈만 남긴 채로 딱히 잘 진행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게으른지라 벌려놓고 안 하기. 영화 감독 지망생이셨는데 독립영화나 단편영화 찍어보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아주 있습니다. 아주 강렬하게 있긴 한데 게을러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요리 영상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 큰 거 계획 중이신 거 있나요? 큰 거라기보다는 요리 쪽에서 특히 좀 베이킹을 강조해서 만들어 보고 싶어요. 뭐 이제 좀 밀가루를 이렇게 좀 만지는. 일단 다이어트하고 이제 이게 또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백병호 스튜디오 확장 이전 계획이나 생각이 있나요? 지금 충분합니다. 아직 뭐 예전에 이제 좀 작다는 느낌을 받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거 이상으로 크면 제가 관리를 아예 못할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그거는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데마시안 샷과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됐나요? 똘삼님 아니었으면 몰라트 사이트였는데 궁금합니다. 데마시안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궁금하네요. 그 어떻게 됐냐면 그 데마시안 샵이 아니고 데마시안 대표님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예전에 블로그 애독자였는데 방송하시는 거 보고 저희랑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잘해드릴게요 이래가지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태준닷컴에서부터 시작된 인연.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에 주는 도움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데마시안 샵에 어떤 것을 지원받았고 어떤 것인지 앞으로. 일단은 저는 데마시안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방송하는 거 외에 아무것도 신경 안 쓸 수 있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 유튜브 편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제가 거의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알아서 다 해주세요. 너무 편하게 해주시니까 점점 게을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사실 뭐 제가 다른 MC에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보면 다들 뭐 그런 거 관리하느라고 힘드신 것 같은데 저는 방송만 하면 사실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는 진짜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컨텐츠 계획할 때 뭐 똘똘뱃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예전에 콜라킹 대회, 뭐 국토대장정 뭐 이런 것들에서 제가 뭐 법적으로나 아니면 제가 방송 외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위임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지만 그냥 좀 부탁을 드리면 해결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고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비서 같은 역할도 다 해주시고 대행.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거 혹시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이제 척척 돼서 돌아오고 하니까 제가 컨텐츠 같은 거 진행하기가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진짜로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정말 편안함을 항상 느낍니다. 그렇게 말해달라고 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제일 맛있게 마셨던 술이랑 데마시안 샵 제일 맛있던 음식 3가지씩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주류를 좋아하는 똘똘인데 왜 데마시안 샵에서 주류 협찬을 안 주는 건가요? 데마시안 샵에서 오는 모든 선물들을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데마시안 샵 티 안 파나요? 제가 사실 뭐 그 데마시안 샵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맛있게 먹었던 거는 이제 쭈꾸미하고 그 다음에 족발 보쌈, 요거 괜찮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양갈비 있었는데 그건 없어졌죠. 뭐 술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그 진짜 그 삼해 소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로 맛있는 술이었다. 뭐 그 애청자분께서 보내주셔서 맛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술이 괜찮았어요. 저도 그냥 따로 사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긴 한데 좀 비싸더라고. 티는 뭐 대표님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저 솔직히 지금 데마시안 샵 티 좀 많이 필요한데 운동할 때 자꾸 티가 부족하더라고. 빨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운동하니까. 그리고 한 사이즈 키워서 보내주세요. 질문할 거 추천 좀요. 딱히 뭐 싸울 거 없죠? 똘상 쿠킹 거의 편집 없는 버전으로도 올려줄 수 있나요? 예전 똘상 쿠킹처럼 컷 편집이나 짤막한 자막만 있는 버전도 보고 싶습니다. 똘상님 왜 소파캠 뒤에 액자를 안 거시는 건가요? 일단 뭐 편집 쪽은 이제 편집자분이랑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소파캠 뒤에 액자를 안 거는 거는 액자에 딱히 걸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액자가 있으니까 왠지 그 수평이 아닌 느낌. 그러니까 그 렌즈 왜곡 때문에 액자가 좀 구석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액자가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그 수평이 아닌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 달 거면 엄청 큰 액자를 달던가. 형님 유튜브 영상 보고 귀찮아 입에 달고 사시는데 각 잡고 영상 하나 뽑아주시면 안 될까요? 디테일 살리면 뭐든 잘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브이로그를 해보려고 이제 시동을 계속 걸고 있죠. 다음 브이로그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를 키우는 키워드가 VR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일상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나마 사실 제가 경쟁력 있는 부분이 이제 VR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제가 했던 어떤 컨텐츠의 궤적을 잘 그릴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한테 꾸준히 그냥 사랑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하나 팍 대박 나가지고 그 컨텐츠에 몰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제가 제일 현재로서 즐거워하는 거는 이렇게 방송 켜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게임도 하고, 뭐 요즘 무슨 일 있는가, 뭐 의견이 뭐 다를 수도 있고 그냥 억지 부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저도 그게 엄청 좋아요.
그 자체가 저는 제 인생에 엄청 큰 즐거움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유튜브 잘 되니까 이걸로 가자, 뭔가 성공하기 위한 뭐 그런 부분도 좋겠지만 그냥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크게 바꾸고 싶진 않아요. 요즘 유튜브 성장 추이가 빠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우리 편집자분께서 잘해주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예전 편집자분들이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사실 유튜브 편집을 위해서 크게 노력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항상 좀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다 잘 해주시니까. 채널의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일상 게임 컨텐츠를 위주로 유튜브 영상을 올리실 건가요? 따로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해 올리 유튜브를 위한 영상을 만드실 생각은 없나요? 일단 브이로그 쪽이 이제 올리 유튜브를 위한 영상이 될 것 같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똘튜브 재미있는데 왜 조회수가 재미에 비례하지 못할까요? 글쎄요. 앞으로 똘튜브 운영 계획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영상은 자기 전에 잘 보고 있습니다. 다음 5만 구독자 돌파를 위한 계획이나 다짐이 있나요? 하던 대로 하면서 조금씩 노력해 볼 겁니다. 이것저것 시도도 많이 해볼 거고, 그리고 뭐 재밌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날 오겠죠. 아직은 그 제 유튜브를 위한 어떤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재밌어하고 그 재밌어하는 게 꾸준하다 보면 어느 날 뭔가 반동을 주는, 오늘 그 방향성을 주는 그런 시기가 오긴 하겠죠. 근데 이제 솔직히 무섭긴 해요. 제가 지금보다 더 잘 되는 게 저한테 있어서 긍정적일까? 이런 생각을 전 상당히 하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을 겪기도 했고, 저는 지금 상황이 크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제가 충분히 이거를 행복해하면서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건방진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새끼 이거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하고 있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제 능력만큼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여러분들과도 좀 계속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서 재밌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계속 똑같을 수는 없겠죠. 똑같을 수 없겠지만 전 지금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긴 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형 몇 살까지 방송할 거냐고요? 되는 데까지 하고 싶긴 해요. 되는 데까지 하고 싶긴 한데 뭐 방송을 하고 못하고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렇죠? 특히나 이 바닥. 똘삼님 예전에 주식 방송 재밌게 봤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먹은 거, 가장 많이 잃은 게 어느 정도였나요? 모르겠어요. 먹은 기억이 잘 없긴 한데 제일 크게 잃은 게 이제 100만 원 가량이고, 지금 현재 어느 때냐면 지금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잃고 있어요. 다른 MCN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아스날을 버리고 어떤 예신지 모르겠지만 데마시안을 버리고 떠날 생각이 있나요? 아니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좋은 조건이라는 게 이거보다 좋은 조건이 사실 전 존재하기 힘들다고 봐요. 저 현재로서 제가 판단해봤을 때 이거보다 어떻게 더 좋은 조건이 있을 수가 있지? 약간 이런 상태입니다.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냥 방송인들 모여가지고 그 MCN 뭐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정보도 공유해보면 저처럼 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저한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제가 소속된 MCN이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데마시안하고 저는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제시하고 제시한 대로 어떤 그런 것들 제가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똘튜브 성장 속도 빠른 것 같은 느린 것 같은지, 지금 성장 속도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생방 키우는데 들이는 노력과 유튜브 키우는데 들이는 노력이 대강 몇 대 몇인지 궁금해요. 일단은 뭐 생방 키운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솔직히 지금 약간은 좀 매너리즘에 좀 빠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키우는 데는 어떻게 보면 제 노력보다는 편집자분들의 데마시안 쪽의 노력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거의 10대 0이죠. 데마시안에서 다 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똘튜브 성장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3만의 벽과 30만의 벽이 있다고. 그러니까 유튜브가 3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성장이 빨라지고, 뭐 그런 약간 자기개발서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지금 4만 명 찍었고, 그리고 이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니까 뭐 실버 버튼 뭐 까는 날도 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똘사님이 추천하시는 똘튜브 영상이 있나요? 뭐 저 솔직히 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죠. 저는 좀 똘튜브 보다 보면 신기하긴 해요. 와, 야 뭔가 되게 말 좀 잘하는 것 같고,
야 이렇게 논리 정연한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편집을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스튜디오 4분할 세팅 어떻게 하면 겁니까? 요거는 앞으로 나올 브이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노시그널 있긴 한데 방송 안 했다면 뭐 하고 계셨을 것 같나요? 아마 뭐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그 방송이 없는 제 30대 후반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풀 버전 유튜브 채널 요거는 뭐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의미가 있는지. 왜 아직도 4만이죠? 아직도 4만이라기보다는 저 4만은 엄청 큰 숫자로 생각해요. 뭐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비교하자면 한없이 초라할 수도 있겠지만 무려 4만 명이나 제 채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4만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데요. 학교로 따지자면 학교 한 한 30개 뭉쳐야지 4만 명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이렇게 4만 명이나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진짜로 고마워요. 엄청나게. 피치라 끓일 때 어떤 피자 치킨 라면으로 끓이는 게 제일 좋은가요? 저는 이제 그 달달한 게 안 들어가 있는 피자고 피자는 냉동한 상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생 피자보다는 냉동 피자가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좀 도우가 쫄깃쫄깃하거든요. 그래서 냉동 피자를 라면 면 넣고 1분 정도 있다가 한 3분 정도 끓이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얼쭈쭈이 방송 보고 정말 맵고 맛있나 보다 얼쭈 구입해서 먹어봤는데 맛있겠죠. 정말 매운 게 맞긴 한데 일부러 주저떠신지 의문입니다. 네, 일부러 매운 척 했습니다. 하나도 안 매웠어요. 전혀 맵지 않았는데 일부러 주저떤 게 맞습니다. 들켰네. 양주류는 잘 안 드시나요? 저 양주 얼마 전에 먹었던 것 같은데 좋아하긴 해요. 근데 딱히 뭐 브랜드나 메이커 따지잖아요. 다음날 깔끔해져. 죽기 전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이 뭔가요? 솔직히 이건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딱히 생각해봐도 죽기 전에 뭘 먹고 싶을 것 같지 않아요. 피자 치킨 라면에 가장 잘 맞는 라면은 뭔가요? 저는 약간 신라면 같은 것들 기본 라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콩 요리는 좋아하시나요? 뭐 마파두부 같은 거 좋아해요. 한 달 술값 얼마나 써요? 요번 달은 진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요번 달 한 2-3만 원 썼을까? 원래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썼는데. 가장 좋아하는 맥주 안주 치킨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소주 안주 부대찌개입니다. 피치라 진짜 맛있어서 먹는 건가요? 킹받게 만들려고 먹는 건가요? 내가 피치라 먹는데 당신이 킹받을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피치라는 정말로 맛있습니다. 어그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해먹으면 이제 어그로 끌리기 때문에 이제 어그로용 음식이 돼버렸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피치라 드셔보신다면 생각이 많이 바뀌실 거예요. 피자 치킨 라면에 계란 풀어도 괜찮습니다. 좀 근데 비주얼이 별로 좀 안 좋아지긴 해. 피자 치킨 라면 맛있습니다. 맛이 없을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에 그 도우가 풀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풀어져. 쫄깃쫄깃한데 거기다가 라면 국물을 딱 머금어가지고 아주 탱탱한데 서서 먹는다고 자막으로 잔소리 나오는 거 언제까지 뇌절하나요? 그만하세요 뇌절. 언제쯤 서서 안 먹고 요리가 끝난 후에 드실 건가요? 근데 저는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왜 음식을 서서 드시나요? 라고 했을 때 저 요리하는 재미에 8할 정도가 서서 먹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 요리가 되면서 그 변하는 맛도 보고 갓 나온 요리에 누구보다 먼저 즐길 수 있다는 그 특급 A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의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전 요리를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서 먹는 게 좋아요. 서서 먹고 이제 남으면 이제 가서 앉아서 먹는 건데 그거를 유튜브 가게 희생시킬 수 없지. 형은 혼자 먹잖아. 혼자 먹는데 먼저 먹고 아니고가 어디 있음? 혼자 먹는데 먼저 먹고가 아니라 그 요리가 되자마자 바로 먹을 수 있잖아. 빨리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뜨끈한 상태에서 바로 뜨끈하게 입에 딱 바삭바삭 들어가고 그게 존버를 안 하고 딜레이 없이 바로 들어간다고. 레이턴시가 적잖아. 그 완전 핀트가 남보다 많이 처먹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갓 태어난 맛, 그 생생한 맛을 그대로 라이브로 즐길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리하면서 요거 넣고 저거 넣고 하면서 이제 요리가 조금씩 변해가잖아. 그 변해가는 과정을 즐길 수 있다는 부분도 저는 좋고요. 다양한 맛을 즐기는 거 저는 좋아하거든요. 막 치킨 같은 것도 먹으면서 그냥 치킨 먹다가 뭐 찍어 먹고 소스 바꿔서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변화무쌍하고 여러 가지 맛을 즐기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리를 하는 와중에도 서서 먹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대하비를 플레이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900%까지 클리어할 마음이 있나요?
대하비를 아예 몰랐을 때로 돌아간다면 아예 그러니까 이 기억을 가져간다면 안 하겠죠 아마도. 근데 모른다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겁니다. 소울류 게임을 할 생각은 있어요. 다크 소울 1, 2를 안 해봤기 때문에 다크 소울 1, 2 해봐야겠죠. 어떤 게임인지 궁금합니다. 마스터원카 풀 버전은 언제쯤 올라오나요? 저 죽기 전에는 볼 수 있어요? 글쎄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뭔가 강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는 즐겁게 하는데 시청자분들이 괴로워하시니까 좀 미안합니다. 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마스터원카 올려줘요. 진득하게 하는 게임 없나요? 볼 때마다 전부 디퍼런트한 게임 하시네요. 아이고, 이거 질문이 약간 레이턴시가 늦었네. 진득하게 하고 있는 게임 이제 생겨버렸어요. 가장 맛있었던 거 하나, 또는 참신했던 거 하나. 가장 맛있었던 거는 지금 현재 있는 걸로는 착한 보쌈 제일 맛있습니다. 착한 보쌈 진짜 맛있어요. 야들야들 촉촉? 인생 게임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하프라이프 시리즈.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게임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굉장히 많이 바꿔준 게임이라서 저는 제 인생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게임을 보는 방법?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하프라이프와 그 일당들, 포탈 같은 거 포함해서 카운터 스트라이크까지도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똘삼주와 방송 너무 재밌습니다. 3일 원동력이 되어준 똘삼 방송. 똘삼 쿠킹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음식은 아무래도 이제 피치라겠죠? 여러분들도 제일 인상적으로 똘똘똘이 하면 피치라, 피치라 하면 똘똘똘이, 이렇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 장르는 FPS입니다. FPS인데 지금 거기 오토 배틀러 추가되려고 하고 있어. 정말로 그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롤토체스 너무 재밌어요 진짜로. 전 진짜로 그 롤토체스라는 게임 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멀리 있는 물건 가지러 갈 때 중력 장갑 끼지 알고 손목 스냅 한 적 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때까지 했던 게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임, 아까 뭐 한 거고, 가장 재미있게 본 만화가 뭔가요?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 또 인생 만화로 꼽자면 도박묵시로 카이지를 꼽을 수 있겠어요. 정말로 재밌는 만화였습니다. 뭐라 해야 될까? 저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 꿈도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 노력하는, 그러니까 노력 방향도 좀 이상한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노력의 방향도 있어, 꿈도 희망도 없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그 방향이 정말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즐겁게 살고 있잖아. 정말 괜찮은 만화였어요. 타르코프에서 영원히 탈출하신 건가요? 지금 거의 탈출했다고 보입니다. 지금 템 쥐고 있는데 그거 리셋되기 전에 다 좀 낭낭하게 쓰고 가야 되는데, 그 롤토체스 큐 잡히는 시간을 보고 나니까 다른 게임 크고 싶지가 않아. 진짜 버튼만 누르면 바로 게임할 수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진짜 하늘로 날아갈 때 좋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목숨 걸고 멍청한 짓 한참 갈 뻔한 경험 있나요? 어쩌다가 주식 방송을 한 건가요? 일단은 뭐 진짜로 뭐 최근이라고 친다면 주식 방송으로 대박 쳤을 때, 그 다음에 그 검은방 3 내고 나서 평 좋고 게임 잘 팔렸을 때, 뭐 이런 때 정말로 기뻤던 걸로 기억나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로 뭔가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기부대장정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순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제가 뭔가를 위해서, 뭐 콜라킹 끝났을 때도 그랬고, 뭔가를 노력해가지고 그 노력했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제가 해냈다고 생각됐을 때, 그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성취감이죠. 거기에서 어쩌다가 주식 방송을 한 거냐면,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뭐 게임 방송, 이제 어떻게 보면 김도님이 트위치 가시고 나서 다음 팟에서 따로 게임 방송하다가 다음 팟에 잘리고 이제 트위치 돌아왔을 때 굉장히 방송은 재밌긴 한데 어떻게 해야지 좀 유명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래도 이제 방송하는 게 재밌으니까 하다가 뭔가 좀 대박 컨텐츠 같은 걸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예전에 같이 게임회사 다니던 사람이 있었는데 제 방송을 보시더니 너 예전에 주식 같은 거 열심히 하지 않았냐? 그 방송에서 주식하면 재밌지 않을까? 라고 이제 권유를 해주시더라고. 그걸 생각해보니까 사람들 도박하는 거 좋아하고 돈 날리는 거 좋아하는데 주식 방송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뭐 그 김도님 뭐 여러 가지 막 코스프레 같은 거 하고 막 꾸며서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주식이랑 접목을 시킨다면 재밌지 않을까? 라는 발상으로 이제 그 진짜로
한 40일 정도 준비를 했어요. 정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걸로 한번 쫙 한 달 밀어보자 이러면서 이제 다 콘텐츠 뭐 대본도 짜고 어떤 식으로 할지 뭐 주식 공부도 좀 새로 하고 막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연출할지 이런 것들을 짜놓고 이제 그때 보면 말도 안 되는 게 그 하는 주식 방송을 일주일에 5번인가 했어요. 하나하나 콘텐츠가 있는 거 일주일에 5번. 그러니까 그 정도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2주 내도록 거의 주식 방송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먹혀 들어가니까 진짜로 와 이게 통하는구나 하면서 뭔가 그때까지 했던 노력들이 보상받는 진짜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진짜 돈만 들이고 이거 사람들 관심도 못 받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건데 내가 생각해도 무조건 이거 재밌는데?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생각했을 때 뒤통수를 치는 얼얼한 느낌. 와 이거는 대박 콘텐츠다. 진짜 재밌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통했어. 그러니까 엄청 기뻤던 거죠. 목숨 걸고 멍청한 짓다 황천갈 뻔한 경험 있나요? 딱히 이제 목숨을 건 건 아닌데 목숨을 걸게 된 게 이제 일본 질주 그때죠. 자전거 그냥 타고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트럭에 처박힌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죽음에 가장 가까운 때였어요. 진짜 주마등이 진짜 있더라고. 이세카에 갈 뻔했어요. 진짜로 제가 태어나서 가장 죽음에 근접했었던 경험이었어요. 그때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사진이 남아 있다는 게 신기하지만 자, 이 장면이죠. 트럭에 치이고 이제 굴러가지고 구르다가 찍힌 사진. 트럭 운전사가 이제 죽은 줄 알고 뛰어오는 그 와중에 찍힌 사진. 그러니까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덤블링하면서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막 다 퍼져서 어우씨 여기 막 팔 이쪽에 딱 치여가지고 이렇게 막 한 바퀴 굴렀거든요. 구르면서 이제 막 땅에 이제 막 다 흩어졌어.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도로 끝으로 어떻게 기어가려고 이렇게 막 잡고 이렇게 막 하다가 찍혔어. 찍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 순간이 아마 제가 모든 순간에서 어릴 때 뭐 기억 안 나는 죽음의 순간, 뭐 물에 빠져서 죽을 만한 그런 순간이 있었겠지만 그건 기억도 잘 안 나고 이게 죽음에 가장 가까웠죠. 똘삼님 인생의 최전성기는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왜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거는 지금이니까. 지금이 저의 최전성기입니다. 똘삼님 인생에서 가장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다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딱히 저는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근데 돌아간다고 한다면 중학생, 고등학생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약간 어렸을 때 제가 마땅히 뭔가 좀 했어야 되는 경험들, 그런 것들 너무 지나친 게 많다고 생각하고 후회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더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젊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신 거죠? 에너지가 끌어넘치나요? 열정적으로 3부분만 편집해서 올렸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보이는 거지. 지금도 여러분 보면 그때 정태준 없어 하는데 한 번씩 열심히 할 때만 편집해서 올리면 그 사람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똑같았어 그때도.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일 하나랑 가장 수치스러운 일 하나 말해줘요. 수치스러운 일은 제가 수치스러운 것 중에서 최고의 수치스러운 일은 그 장미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수치스럽고 아직도 생각나는 게 어떤 거였냐면, 그것도 전에 이야기하긴 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서면을 자주 놀러 갔어요. 서면에 이제 게임 센터가 있어가지고 그 큰 게임장 있었거든, 서면에. 그래서 오락하려고 이제 오락실 간다고 서면을 갔는데 오락을 해야 되니까 밥을 저기 막 백화점에서 해결했어. 백화점 시식코너 돌면서 이렇게 막 시식코너에서 몇 개 집어먹고 밥 다 먹었다 이러면서 이제 오락실 가고 있거든요. 백화점 시식거지. 근데 어느 날 백화점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모여가지고 시식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막 엄청 큰 소세지 같은 것들을 막 쫑쫑 잘라놓고 그거를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시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저 대박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막 둘러싸가지고 웅성웅성해서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 점 먹어야지 하면서 이쑤시개 들고 다니다가 그 사람들 이렇게 건너편으로 딱 찍어가지고 딱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다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왜 쳐다보지 했는데 그게 시식 코너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산 거 이렇게 갖다 놓고 먹는 그런 코너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딱 들고 그 소세지를 딱 찍어가지고 딱 들고 이렇게 있는데 다 쳐다보는 거지.
바로 딱 내려놓고 그 찍은 채로 딱 그 자리에 딱 내려놓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바로 시간을 멈추어라 나의 월드야. 저 아직도 생각나요. 정말로 수치스러웠습니다. 그 뒤부터 저 시스코너 잘 안 가요. 시식 잘 안 해요. 그 시식 코너에서 이 수식이 들 때마다 그게 갑자기 머릿속에서 전기처럼 빠직하면서 그 소세지 팍 시식 코너 볼 때마다 그 진짜 PTSD 걸려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게임 개발자 잠깐 복귀했던 것처럼 영감지 복귀 생각은 없나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전에 보니까 뭐 59초 영화제 이런 것들 참가해보는 거 짧은 스토리 가지고 뭔가 그냥 모노 드라마 같은 혼자서 찍는 영화 뭐 오글거리고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김자돌 트리오께서 투아트 동호회를 계기로 근데 투아트 동호회라는 거는 잘못 퍼진 소문입니다. 투아트 동호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건수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꾸 뭐 투아트 동호회로 이제 몰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 투아트 동호회라기보다는 이제 그림 그리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오이카키라고 했죠. 옛날에 오에카키라고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오이카키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그냥 변환시켜서 오이카키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이제 뭐 그림 그리다가 이제 모인 거고 그냥 투아트는 제가 그냥 하다가 재밌게 한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사람 그림 잘 그렸나요? 아니요, 잘 못 그렸어요. 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 주식 방송, 얼주를 활용한 요리 이 세 개의 주제 중에서 하나의 주제로 평생 방송을 해야 된다면 어떤 걸 고르실 건가요? 운동이요. 저 셋 중에서는 운동이 그러니까 평생 방송을 하게 되면 두 번째랑 세 번째랑 평생이 좀 짧아질 것 같아. 좀 길게 살아야지. 주식 방송 언제 재개하나요? 지금 같은 롤러코스터 판에 초심으로 돌아가 초단 타치는 맵 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컨텐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까밍 순. 동전주였던 9길 제지가 5,000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제가 들고 있는 주식이 아닌데 관심 없습니다. 뭐 사신 분들 존버하고 있는 분들 있다면 부럽네요 좀. 주식으로 얼마 잃었나요? 몰라. 인간 시절 근성 정태준 시절 선생 시절부터 해왔던 모든 기행들 일본 질주, 서울, 부산 자전거 질주, 국토대장정, 유실공사 등등 보통 남들이 잘 시도하기 힘들거나 생각만 하는 걸 직접 실천으로 옮긴 모습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이걸 옆에서 지켜보신 부모님의 반응이나 생각이 어땠는지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주변 동료나 친구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리고 국토대장정 이후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 중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 있진 않아요. 뭐 생각이 나면 할 수 있겠지만 부모님께서는 항상 걱정하셨죠. 이 새끼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사실 또 관심 받기 위한 거지 직업이라든지 직장을 얻기 위한 그런 행동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냐 하면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뭉쳐서 이제 이렇게 방송이라는 좀 긍정적인 형태로 나오는 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굉장히 본인의 어떤 선구안 이런 거에 만족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태준이 납두길 잘했어. 이러면서 이 새끼 이거 내두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본인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풀어놓고 키우기 잘했다. 약간 이런 결과론적이죠. 지금은 그래서 걱정 안 하세요. 가끔 이제 시청자 수가 저도 신경 안 쓰는 시청자 수가 이제 부모님은 걱정을 하시는 때가 있고 갑자기 그거 꼭 해야겠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술 좀 그만 먹어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형은 아픈 데 없지? 갑자기 아프다고 방송 쉬지 말고 건강 관리해야죠. 딱히 아픈 데 없습니다. 약간은 좀 만성적인 피로가 있긴 한데 문제 없어요. 아직 쌩쌩합니다. 저희랑 몇 살까지 철없이 놀아주실 수 있나요? 저 되는 데까지 하고 싶어요. 진짜로 평생 하고 싶긴 해요. 지금 신기하긴 해요. 방송 하면 할수록 재밌으니까. 프로 장문러 질문은 없고 그냥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올려주세요. 니값 하네요. 생방은 못 보지만 최근에 받는 하프라이프 알릭스 풀버전 영상 엔드를 볼 때 똘사님의 그 감격하고 여운을 느끼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이 나왔습니다. 똘사님의 유튜브를 정말 좋아하니 부디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이 숭숭하니 몸 조심하시고 술 좋아하시는 건 좋지만 저는 건강하시면 좋겠는 마음에 줄이신다면 좋을 것 같네요. 그게 싫다면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신다면 술 때문에 생기는 간질환도 금방금방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추천합니다. 6개월 한 번 좀 빡세지지 않나? 물론 현발동사님이라면 이미 건강검진 정도는 받고 있겠지만요. 네,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VR 토론 영상을 보면서 진짜 이분은 게임을 잘 아는 분이라는 것 정도는 말했지만 하프라이프 알릭스 이후로 구독도 하고 팬이 되었습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아프지 마세요. 무칠 그리니까 그냥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썼습니다. 대마시안 포인트도 저보다 다른 사람이 받길 바라니 그냥 글만 쓰고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아휴, 조용한 관심 감사합니다. 이제 아프지 않고 열심히 몸 관리해가지고 건강하게 재미있게 활기차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3년 전 성황리에 마친 기부되는 컨텐츠의 남은 거리 3,465km는 어디서 어떻게 때우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사실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명백하게 말씀드리면 이걸 때우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의견을 내본 적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으로 우리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됐고 그걸로 저는 가치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거리를 그냥 살면서 그냥 탄 자전거들로 이렇게 조금씩 하루하루 갚아 나가는 빚 뭐 이렇게 쳐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횡단 한다고 약속한 적 없어요. 이야기 의견을 꺼낸 것뿐이 약속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100억 받기 vs 고자 되기 선택해주세요. 당연히 부자죠. 저는 요즘 드로즈에 빠져 있습니다. 원래 사각 팬티였는데 이게 자전거 많이 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각 팬티가 가끔씩 그 엉덩이 부분이 해지면 그 딱 입을 때 북직하면서 북직 찢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불쾌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드로즈를 요즘 입습니다. 삼각은 너무 여기 고관이 껴가지고 여기 쨍기는 느낌이 나가지고. 이번 주 로또 번호 뭐 찍을까요? 저 이거 대답하기 싫어요. 알아서 찍으세요. 제가 만약에 찍었다가 로또 번호면 배 아파서 죽을 예정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는 말할 수 없어요. 남이 잘 되는 걸 볼 수 없다. 제가 10만원치인가 20만원치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산 얼주 매운맛이 똘삼에게 택배 비행기 주소로 보냈는데 그 대마시안 직원분들이 맛있게 드셨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셨고 저는 그 대신에 대마시안 샵에서 여러가지 포인트를 제공받았어요. 그걸로 이제 뭐 사 먹고 있으니까. 방송 중에 나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부모님이다. 만약에 내가 날 키웠으면 분명히 이 새끼를 죽여버렸을 거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딱히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정신세계, 그 정신세계를 가진 아들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충분히 저는 그 살해의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신세계를 가진 아들이 내 밑에 있어. 얼마나 끔찍한 일이니?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니? 그냥 그것 때문이에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 같은 정신 상태를 가진 아들을 어떻게 살려뒀을까? 모르죠. 뭐 부모님이 제 정신 상태를 잘 모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니까 살려두셨겠죠. 근데 안다면 살릴 수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는데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부모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들 똘삼 시청자라서 말 더럽게 안 듣는 거 보면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좀 요즘은 좀 느껴지는 거 많긴 해요. 이게 아예 방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사실 저는 제가 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재밌게 이야기하는 건 재밌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좀 소통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자꾸 악다구니로 바뀌는 느낌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뭔 말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그게 그냥 악다구니만 쓰고 끝나버리니까 솔직히 좀 재미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긴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그냥 악다구니 쓰는 그냥 건덕지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보라고 말한다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러니까 우쭈쭈 뭐 이런 걸로 저를 놀리시는 건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냥 정상적인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 이게 안 된다고 막히고 벽에 가로막힌 듯한 느낌이 되면 좀 답답해지는 때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패턴처럼 돼버리고 이제 그게 오락으로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겁다면 괜찮긴 한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제가 또 즐거울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냥 이제 막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로 커뮤니케이션 하고자 이제 발언을 한 건데 그게 그냥 이 악물고 악다구니로 쓰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그래요 넘어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는 저렇게 긍정적이진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즐거워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건데 어쩔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업보일 수 있어요. 업보일 수 있는데
업보라고 해서 그걸 제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냐 한다면 또 그건 아니죠.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서는 즐겁게 방송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자면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통제할 수는 없지만 같이 어떻게 보면 설득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사람들이니까. 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똘삼처럼 사는 게 장래 희망인데 조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글쎄요. 저처럼 사는 거 어떻게 조언할 수가 있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사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 그게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짜증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이 짜증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새끼 그게 대충 넘어가지 왜 그게 궁금하지? 하면서 열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거든요. 왜 그게 당연한가? 왜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그걸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삶을 살아가는 제일 큰 원동력이 되고 어떤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티브가 됩니다. 살 빼는 게 힘든가요? 화 참는 게 힘든가요? 살 빼는 거요. 살 빼는 거. 하는 킹브로 내는 거죠. 다시 태어나도 게임 개발자 하실? 글쎄요. 다시 태어났는데 굳이? 했던 거 또 할 필요 있을까요? 똘삼님은 그림 안 그리셨나요? 그림 그렸죠. 저번에 이제 A필러 그리는 거 보셨죠? 내일 점심 추천. 당연히 치즈 돈가스입니다. 내일 점심으로 맛있는 치즈가 듬뿍 들어간 치즈 돈가스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치즈 돈가스로 이렇게 유튜브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신 질문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해봤는데 뭐 어떻게 제대로 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하셨던 부분들 해소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답은 끝났네요. 그리고 뭐 재밌었으면 됐죠. 즐거운 시간 보냈나요? 아무튼 여러분 유튜브 4만 명 구독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는 스트리머가 되어가지고 유튜브 앞으로 뭐 5만, 6만, 7만, 10만 아싸 좋구나 할 때까지 계속 성원 부탁드리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뭔가 가슴속에 응어러졌던 것들 저도 많이 말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은 뭐 맨날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각 잡고 이제 말하는 기회는 또 이제 거의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되게 좋네요. 뭐가 좋을까요? 동네 수제 돈가스 집에 고구마 치돈 땡초 치돈 까망베르 치돈 있는데 선택장애 온. 저 고구마 일단 거르고 그냥 노말 무조건 노말. 저 고구마는 무조건 거릅니다. 뭐가 됐든 간에. 까망베르도 좀 별로일 것 같고 그냥 모짜렐라 노말. 대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대마시안.com